현실은 지속되고 있는데 언어로 표현하려다 보면 분절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분절성이에요. 그래서 개념 속에 이런 말이 있죠.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하는 특성이 있다. 이것을 불연속성이란다. 불연속이 바로 분절인 거죠. 그럼 현실은 연속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연속과 불연속만 기억하시면 되고, 거기에 예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이마와 뺨과 턱이라고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어딘가를 나눠야 되는데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어디까지 이마 어디까지 턱.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형외과 가면 정확히 이마를 손대겠다 턱을 손대겠다 이렇게 말하죠.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견적을 낼 때 얘기를 하세요. 어디까지를 턱으로 지금 계산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또라이라고 그러겠죠. 자, 2번 봅시다. 2번. 2번에서는 이제 우리 사실 문장은 뭘로 나눌 수 있죠? 어절로 나눌 수 있죠. 어절은 또 뭘로 나눌 수 있죠? 단어로 나눌 수 있죠. 단어는 다시 뭘로 나눌 수 있어요? 형태소로 나눌 수 있죠. 이게 좀 낯설죠?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형태소는 다시 또 뭘로 나눌 수 있죠? 자음이나 모음 같은 걸로 나눌 수가 있죠. 음절로 나누고 음절에 다시 자음, 모음 나눌 수 있죠. 지금 이 설명이 분절할 수 있어요 라는 말에 해당돼요. 이게 분절성은 언어로 표현되는 모든 순간 분절적이고 언어 자체의 단위를 끊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분절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두 개를 꼭 같이 묶어서 출제합니다. 기출문제 제가 보여줬으니까 그때 확인하도록 합시다. 6번의 추상성. 추상성의 개념은 언어의 운명이 또 추상성입니다. 왜 추상성이냐면 꽃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볼래요? 꽃은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체가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을까요? 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하위의 것들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꽃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을까? 빛깔, 향기, 색, 어떤 그 일정한 식의 식물에서 피어나는 이런 요소들을 딱 모았더니 이걸 어떤 용어로 대신하자? 꽃이라는 말로 표현하자. 꽃이라는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모든 과정은 추상화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됐죠? 국화라는 꽃을 그러면 떠올려봅시다. 국화.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화는 사전에 올라있는 국화의 뜻 그것과 똑같을까요? 사과, 사전에 둥글고 맛이 시달고라고 되어 있는 이 사전의 규정과 다 합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했다는 거죠? 지상에 존재했던 경험했던 많은 사과들의 공통점을 뽑아서 이것을 사과라 하자. 이 공통점을 뽑는 과정이 추상화예요. 결국 언어라는 건 공통점을 뽑아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게 추상화다예요. 대신 추상화에서는 뭘 하나 기억하냐면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공통점을 뽑을 수가 없죠. 고유명사는 공통점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만 추상화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은 고유명사예요? 아니에요? 하늘은 고유명사예요? 아니에요? 하나에 대한 용어니까. 백두산은 고유명사였어요? 아니었어요? 백두명사는 영어로 번역하건 중문으로 번역하건 백두산이겠죠. 하나의 사물에 하나 이름을 붙였을 때 고유명사예요. 근데 하늘은 스카이, 소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비록 대상이 하나여도 일반 명사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고유명사를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단어는 추상화됐다 안 됐다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추상화된 거예요. 그것도. 이랬죠? 자, 도상성은 한 번 아직 몇 년 전에 나오고 말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여서 설명해놨습니다. 도상의 한자를 보면 글이다, 위상, 그게 그런 성격인데 이건 뭐 내용을 간단히 읽어봅시다. 언어의 형식과 내용 간에는 양적, 순서적, 거리적 관련성이 유사한 것끼리 결합되는 특성으로 밑줄 자의성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러면 자의성과 대립되는 것으로 유연성을 얘기했었죠. 유연성, 의성어,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성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도상성은 자의적이지 않아요. 뭔가 규칙이 적용이 돼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자의성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자, 1번 봅니다. 양적 도상성은 지상에 존재하는 대개의 언어들은 개념의 의미의 양이 많을수록 말도 길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의미하는 양이 더 많죠. 양적으로 많은 것이 말도 길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순서적 도상성은 당연히 화자를 중심으로 가까운 것부터 말하게 돼 있어요. 예를 보면 어제 오늘 작금 시간의 순서에 따른 거죠. 물론 화자의 위치로 따지면 그건 이제 거리의 문제니까 순서적이죠. 들락날락은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이게 순서라면 3번 거리적 토상성이에요. 거리적 토상성은 여기저기 거기로 지시어가 거리를 차례차례 가지게 되는데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건너뛰다 같은 경우는 걷는 다음에 뛴다는 게 아니라 뛰어서 건너가는 것이겠죠. 이런 경우는 도상성에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를 오히려 더 기억해야 돼요. 까지 자 여러 가지 뭐 음성성이 다른 용어들도 있지만 7가지만 여러분들은 이해 정도만 해두기 바랍니다. 응용해서 나왔을 때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거 자체를 묻는 문제는 9급용입니다. 자, 일반성 끝. 2번 언어의 구조적 특징. 자, 이 구조적 특징도 나오면 여러분 당황할 수밖에 없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고 두 개를 구별해 줄 테니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규칙성은 문법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체계성은 문법 안에서 계열, 집합을 생각하는 게 체계성이에요. 자, 너는 라면 먹어라. 나도 냉면 먹을게. 맞아요, 틀려요? 부자연스럽죠. 너는 냉면 먹으라 했으면 나는 라면 먹을게. 이런 식으로 같은 은는으로 차이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해를 보세요. 너 냉면 먹어라. 나는 냉면 먹을게. 라는 건 은는을 잘못 사용한 거죠. 이건 일정한 자리에 쓸 문법적인 실수예요. 어휘의 계열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문법을 잘못 사용한 거죠. 이건 규칙성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체계성의 예로 바로 가보세요. 배고프면 안경 좀 먹어라. 안경에 가로묶어 보세요. 이 자리에 안경이 들어갈 자리예요, 아니에요? 아니, 이거 또라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안경은 이 가로에 들어갈 집합의 체계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체계성을 지켰다, 안 지켰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문법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잘못은 없습니다. 문법은 지켰는데 그 자리에 들어갈 어휘의 체계를 무시할 때가 체계성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규칙성을 법칙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계성은 선택 가능함의 범위를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라고 말합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자, 문법을 안 지키면 규칙성 혹은 법칙성을 안 지킨 것. 그 자리에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체계성을 지키지 못한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끝. 그래서 거기 예의 두 번째 아래 문법의 단위라는 걸 보면 의문 다음에 형태수 다음에 단어 다음에 어절 다음에 문장 다음에 담화가 있는데 여러분 담화에 필요한 문장이 있죠. 그 담화를 벗어난 문장은 체계성을 벗어난 거예요. 다시 문장. 문장은 어떤 어절을 선택해야겠죠. 어절은 또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겠죠. 거기에는 적절한 단어들만 집합 자리에 놓여야겠죠. 이걸 안 지키면 체계를 벗어난 것이다. 이해됐죠? 결국 집합관계라는 거예요. 집합관계. 만약에 어떤 문장이 상위 체계라면 어절이 있을 것이고 그 어절에 특정한 단어가 있을 텐데 이 어절을 구성하는 단어 외의 것을 가져오면 이 시스템, 체계를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체계성은 이렇게 집합으로 설명한 겁니다. 알겠죠? 그 설명이고 다음 창조성 보겠습니다. 창조성은 그 아래 셋째 줄에 개방성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간단히 읽어볼까요? 인간은 이전에 들었던 문장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문장들을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다. 이게 언어의 창조성이다. 만약에 배운 대로만 언어를